동네 FM 얼쑤 계속 듣고 싶네. 마을 주민들 모여 우리 얘기를 하네.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우리의 인생이 담긴 동네 FM 얼쑤. 동네 FM 얼쑤. 와! 네,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은 내일의 추억들이다. 영화 알라딘 속 지니의 대사인데요. 오늘 동네 FM 얼쑤 오마이 비프 팀도 특별한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즐기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 수다꽃을 한번 피워볼까 하는데요. 그럼 비프 FM 94.1MHz DJ를 부탁해 동네 FM 얼쑤 오마이 비프 팀에 참여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기영 씨, 네, 박혜영 씨 각자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저도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영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영화의 원도심이자 부산국제영화제가 태동되었던 이 남포동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니까 감회가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서 부산 여행을 오면서 가볼 만한 곳, 뭐 이렇게 추천하는 곳, 맛집 같은 것들을 검색하다가 비프라는 명칭을 보고 남포동에 소고기 맛집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고기 맛집이요. 근데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저도 1회 때는 비프가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네. 비프를 소고기라고 착각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칭 영화 마니아인 제가 이 말을 듣고 영화에 도통 관심 없는 이제 지인을 향해 가지고 제가 좀 말문이 턱 막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소고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니 참 많이 서운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영화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영화학도나 미디어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잘 알아도 그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구나 부산국제영화제를 참여하여 즐기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우리만의 노하우를 얘기해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매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시나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처음 시작했을 때 1, 2회 때 참석해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참석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서구이고 또 여기 남포동은 여고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영화제가 처음 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도 먼저 뭐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 1, 2회 때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 의의를 두고 영화를 보러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1, 2회 때는 부산에 없어가지고 참여를 못했었고 그 뒤 2002년부터는 저는 정말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도 보고 영화제를 즐겼거든요. 네. 네. 그럼 부산국제영화제 하면은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뉴스에는 뭐 개 폐막작이 뭐 1분 30초 만에 매진되었다, 뭐 3분 만에 매진되었다 이런 소식들은 기사들은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화제에서 티켓은 주로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이런 치열한 티켓 예매에서 승리하는 팁이 있다면 잠깐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직접 예매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지인 중에서 영화 배우 팬클럽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구해가지고 한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배우를 보고 많이 열광했었는데 저는 잤어요. 네. 그런데 매년 영화제가 시작되는 날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몰려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거의 매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할 때 그 틈새를 공략해서 현장에서 남아있는 표를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영화지만 그 소소하게 감동을 주는 영화더라고요.
네, 정말 좀 이렇게 영화가 인기 있거나 네. 그 해외 영화제에 수상한 작품들은 사실은 관심이 높아서 이런 영화들은 영화제 기간 내내 그 매진 행렬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꼭 보고 싶으면 사실 당일 현장 예매를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마다 그 현장 예매분을 30% 정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하지 못한 티켓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해도 그 현장 예매를 하셔서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열정적인 분들은 현장 매표소 앞에서 노숙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사실 네. 저는 새벽 한 5시경부터 와우. 거기 영화 현장 매표소 앞에 앉아가지고 그 기다려가지고 현장 예매 성공해가지고 정말 그날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영화 4편을 달아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와. 영화 중에서도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 아니면 못 보는 영화들을 먼저 예매하는 것도 한 방법일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선택하신다면 그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들은? 네, 정말 사람마다 취향도 다양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영화를 좋아하고 또 그 중에서도 여성주의 아니면 여성 감독의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영화제 참여할 때마다 제가 예매를 안 해서 그런지 네. 영화를 보면서 졸았던 기억이 좀 많습니다. 아니 왜요? 왜 이렇게 자주 졸죠? 아니 선택한 영화가 너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저하고는 조금 취향도 안 맞는 경우도 조금 네, 있더라고요. 사실 뭐 영화제에 참여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또 독립 영화나 다큐멘터리 또 뭐 사회성이 짙은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재미있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라 프레젠테이션이나 야외 상연장에서 하는 오픈 시네마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런 영화에는 보통 선정되는 작품들이 대중적이거나 좀 오락성을 겸비한 영화들을 많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픈 시네마나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그 영화를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또 일반인들이 눈여겨볼 만한 영화제 섹션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올해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면은 그런 다양한 섹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저는 또 한국 영화에 보면 한국 영화 오늘에서 비전이라는 섹션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 섹션에서는 그 독립 영화, 한국 영화의 사실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안재용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아요. 응답하라. 네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요즘에 또 TV에 그 멜로가 체질인가 하는 TV 드라마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을 이 한국 영화의 비전이라는 섹션에서 그 독립 영화 족구왕의 신인 시절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영화 비전이라는 섹션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정말 사람들이 재밌게 많이 본 드라마인데 그분의 신인 시절을 보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독립 영화의 그 류준열 씨의 독립 영화 그 핫했던 신인 시절의 모습도 볼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족구왕을 보고 나서는 제가 영화 감독이랑 그 안재용 씨 같은 출연진들을 만나는 그 집이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이분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이분을 보면 엉뚱하고 좀 귀여운 면이 많이 보이는 연기 네.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의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저한테 좀 행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제에 와서 영화만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화 배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GV 영화는 못 봤지만 또 참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또 우리가 영화인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매년 영화제 참여할 때 보면은 예전에 뭐 카페에서 뭘 먹고 있다가 이렇게 옆을 쓱 돌아보면 홍콩 영화 배우가 앉아 있고 또 그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그 유명한 배우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처음에 1회 때나 초반에 시작했던 부산국제영화제에 보면 남포동 맛집이나 이렇게 거리 등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영화 감독이나 배우님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지비가 있는 티켓을 사셔서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화제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거든요. 하긴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면 어디 우리가 해외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이런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시작됐을 때 집이 영화가 많아서 호응이 많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산국제영화제가 네, 많은 분들한테 네, 인기가 알려지고. 많았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전 영화제에서 본 사람 중에 소피 마르소가 오.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우아하던지요. 그 우리 학창 시절 한 우상이었죠. 브룩실즈나 그렇죠. 비비캣츠 네. 이런 책받침 책받침 3인방. 네. 네네네네. 네. 이러면 또, 우리 네. 나이가 다 나온다. 근데 소피 마르소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붐의 리얼리티 듣고 오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해주시려고 저희 아시는 여성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밖에서 저희들 라디오를 이렇게 청취하시려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여기 옆에 라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라디랑 같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을 위한 그 영화 예매하는 그 팁이랄까 이런 네.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처음 참여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선생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영화제 초보자를 위한 팁이라면 그 시간을 잘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를 선택할 때 다음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무작정 예매를 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운대에서 영화를 보고 남포동으로 이동한다든가, 또 반대로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그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간에 쫓겨서 못 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매를 하시는 분 내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중간에 여유 시간을 두고 표를 예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매를 해놨다 저도 낭패 본 네,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가 또 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네.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소와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을 상영하는 영화관들이 멀면 영화를 다양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동거리를 생각해서 한 군데서 영화만 봐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보면 남포동이랑 그 해운대 두 군데에서 영화가 개최되면서부터는 이 남포동의 영화제 열기가 좀 식고 좀 운영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1회부터 시작된 이 남포동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남포동 이 영화 비프 거리 현장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르고 새롭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영화제에서 영화만 사실 보러 오시나요? 아니면 영화제에서 보면은 다른 부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련된 행사들이. 그러면 그런 행사들도 같이 참여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영화를 비프 영화가 이제 시작됐을 때 참여의 의의를 두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했다고 하면 매진된 영화가 너무 많고 또 관람석이 남은 영화 위주로 영화를 보다 보면 또 의외로 또 이 알려지지 않는 영화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영화제 지금 비프 영화에 출품한 작품들은 작품성이 좀 뛰어난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한 2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도 이제 영화를 보고 즐기는데 위주에 이제 마음을 두고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할 때 그 영화제에 가서 나만의 보석 같은 걸 발견한 느낌. 네. 아, 이런 영화 너무 좋았어. 이런 영화들을 발견하는 게 바로 영화제의 묘미가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화제에 참여해서 영화만 보러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는 관객들이 참여하거나 관객들이 즐기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외에도 영화제에 오셔서 다양한 재미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올해 새로운 섹션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커뮤니티 뷔페라고 부산국제영화제 그 원도심인 이 남포동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커뮤니티 뷔프라고 하면 관객이 직접 만드는 영화제 안에 사실 영화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이 커뮤니티 뷔프 안에 보면 리퀘스트 시네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퀘스트 시네마는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상영작을 선정하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섹션입니다.
이번에 관객이 독립영화 3편을 선정해서 함께 보는 것도 있고 여성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모아서 관객들과 함께 보는 영화도 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여러분들 그 김의성 씨라고 네. 영화 배우 그분도 그 관객 프로그래머가 되셔가지고 네, 그 유명한 배우분들의 작품을 3편을 선정해서 네.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것인 그 코너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섹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싱얼롱 뭐 이런 거 네. 사실 이거 싱얼롱 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싱얼롱 같은 것도 있었던 영화도 있었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따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남포동 주변에 보면은 영화 체험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많은 분들한테 꼭 여기에 들르셔서 한번 보고 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저는 중앙동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네. 있거든요. 네네. 그때 직장 생활할 때 예전 영화인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를 오. 중앙동 40계단에서 맞아요. 40계단. 찍었 네네네.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성기 씨를 제가 직접 봤다는 거 박주은 아니겠습니까? 씨도 혹시 보셨나요? 박주은 씨는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안성기 네네네. 씨가 텔레비전하고 나올 때랑 너무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는데 예. 그런 추억도 있으시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객 프로그래머가 되신다면은 어떤 영화를 기획을 해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으신지 네, 궁금해요. 제가 만약 프로그래머가 된다면 그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가족 영화를 선정하여서 관객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족 단위의 먹거리 볼거리가 다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저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시 또 예전 영화인데 이것도 살인의 추억이라고 그렇죠. 요즘에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 영화가 예. 다시 다시 네, 회자되고 나올 있지 수밖에 없죠.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뭐 사람의 심리를 다룬 영화나 신비한 체험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영화만을 선별해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내가 기획한 그 프로그램으로 영화를 상영해서 관객과 함께 보는 거는 또 다른 희열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두 번째 음악을 제가 선택한 건 순전히 제 사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절에 나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네. 나의 뭐 키스신이 굉장히 멋졌던 영화 베스트 3 뭐 이런 거라든지 하면 제 추억의 영화에 보면 홍콩 영화가 떠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장국영. 순전히 제 사심이 들어간 노래예요. 장구경도 그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영화 해피투게더의 OST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얘기하고.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영화제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 영화제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좀 간단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영화제에서 영화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남포동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볼거리랑 먹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많은 남포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시면은 꼭 먹고 가는 맛집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위에 그 지금 없어졌어요. 윤화백화점이라고. 알아요. 네, 백화점 기억나요. 맞아. 윤화 백화점 저희들도 있던 거기서 시절에 약속 장소로 굉장히 많이 네, 정했었던 네. 기억이 위화단 나거든요. 백화점. 네네. 지금도 그 뒤편이 먹자 골목이지만 거기 그 포장마차들이 절비해 있어요. 거기는 지나가다 보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 부추전이라든가 뭐 맞아요. 오징어, 꼭 먹고 조무침. 지나가야 예. 되는 네네네. 먹자 골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낙지 볶음 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족발 골목도 유명하죠. 남포동 하면. 예, 사실 저희도 여기 라디오 진행하러 오기 전에 네. 그 애촉을 더듬으면서 저기 그 먹자 골목 있는 골목. 쪽으로 네. 가서 정부지 왔어요? 네, 지짐이라. 점심도 예, 먹고 네. 이렇게 구경하고 내려왔었거든요. 잘하셨네요. 네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인정사장 볼 곳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40계단도 여기 중앙동에 맞아요, 보면 맞아요. 40계단도 네네네. 있고 거기에 포토존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네. 가족들과 함께 찬찬히 걸어오시면 뭐 영두산 공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영두산 공원도 있고 자갈치 시장도 있고 자갈치 시장 그 뒤쪽에 보시면 바닷가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해가지고 아주 공원처럼 예, 아주 좋아요. 네. 거기 저희 딸 친구가 한번 중국에서 와가지고 거기 보고 옥수로 좋다면서 막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국제시장도 있고 저녁에 부평 깡통시장에 보면 야시장이 열립니다. 거기도 많은 뭐 먹거리라든지 그렇죠. 네네. 예, 즐길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들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네. 11일부터 13일까지 영도다리 축제도 있다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 조카들도 저기 서울에 사는데 매년 내려올 때마다 여기 부평 깡통 야시장에 네. 꼭 네. 네. 흔히 뭐 거기 가서 맛있는 거 사줘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네. 제가 조카들을 데리고 여기 국제시장이랑 부평 깡통시장 뭐 자갈치 시장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네네. 가볼 만한 곳, 먹거리,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깨알 같은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끽해 보시고요. 더불어 영화제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나만의 숨은 보석을 찾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프 FM 94.1MHz DJ를 부탁해의 동네 FM 얼쑤 오마이 비프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부산국제영화제. You're ready?